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처 매핑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복사를 안 할 거고요. 네, 전에랑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의 오픈GL 이그젬플 프로젝트 안에 코드를 덧붙이는 식으로 할 건데, 일단 이전에 빌드가 되어 있는 상태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빌드가 잘 되는지도 확인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네, 이렇게 각 꼭 지점마다 다른 색상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사각형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상태로 나오는지, 예,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실습됐었던 내용이었죠. 예, 요걸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미지 로딩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할 건 뭐냐, STB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링크를 누르면은 이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네, GitHub 페이지인데, 이 STB가 뭐냐, 이 사람 이름 약자고요. 션, 그리고 미들네임이 T 바렛이라는 사람이 만든 싱글 파일 퍼블릭 도메인 라이브러리.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거는 이 소스 코드를 너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 그런 종류의 라이센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퍼블릭 도메인보다는 싱글 파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하나가 파일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의 집합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 그 하나하나가 다 라이브러리인 거죠.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stb 이미지라는 요 파일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얘가 뭐 하는 놈이냐면은 JPEG, PNG, TGA, BMP, PSD, GIF, HDR, PIC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일 포맷, 이미지 파일 포맷을 이 파일 하나로, 헤더 파일 하나로 다 로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싱글 파일 퍼블릭 도메인 라이브러리에 그런 저기 뭐냐 stb 이미지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그 파일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JPEG 등등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할 파일 포맷은 이 JPEG이랑 PNG일 건데, 얘네를 로딩을 하는 기능을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붙일 건데, 이 라이브러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어떠냐면 얘를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 코드에다 그냥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그 디펜던시를 CMake를 가지고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CMake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실습해 봅시다. 똑같이 이전에 glfw 그리고 glad 그리고 스피드로그 이렇게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익스터널 프로젝트 애드라는 CMake가 제공하는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디펜던시 쪽에다가 채워 넣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요 코드를 복사를 해 가지고, 네, 우리 코드에 이 디펜던시 CMake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넣고 한번 쭉 볼까요? 일단 dep 언더바 stb는 타겟 이름이죠. 네, 이거는 다른 그 글래드나 아니면은 glfw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관리되는 대상 이름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뜨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CMake 탭이 있죠. CMake 탭을 눌러서 보면은 여기에 타겟 네임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실행 파일 이름 오픈GL 언더바 이그젬플 이외에 그 디펜던시로 우리가 걸어놨었던 놈들의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뜨겠죠. 네, 걔네들이 먼저 컴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스가 컴파일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주소, 그거는 네, 여기서 얻어올 수 있었죠. 여기에 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코드를 누르면은 여기 주소가 나오죠. 요거를 복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버전이 없군요. 예, 얘는 그냥 마스터 브랜치를 그냥 받아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태그는 마스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쉘로 클론을 하고, 업데이트 커맨드 없고, 패치 커맨드 없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는
빌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헤더 파일만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config 빌드 커맨드도 그냥 막아놨습니다. 예, 얘네 두 개를 막아놨어요. 대신에 이제 인스톨 커맨드를 따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 cmake 커맨드라는 게 뭐냐면은 요 자리에 그냥 cmake가 들어가요. 그래서 cmake 대시 e copy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생성되는 파일에, 그러니까는 프로젝트가 컴파일이 되면은 프로젝트 바이너리 디렉토리 안에 deb stb 그 대시 프리픽스라는 폴더에 이 우리의 이 stb 라이브러리가 클론 될 거거든요. 여기에 클론이 돼요. 그래서 그 클론 되면은 그 안쪽에 들어있는 이 헤더 파일 하나를 우리 인스톨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하는 커맨드예요. 복사. 그냥.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를 한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대신에 복사 카피 명령어, 아니면은 리눅스나 아니면은 유닉스 계열의 맥OS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cp 이렇게 복사 커맨드를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cmake 커맨드 대시 대문자 e 카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맥OS든 아니면은 뭐 리눅스든 아니면 윈도우든 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빌드 과정을 한번 보죠. 이렇게 써놓고 빌드를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 리스트에다가 이 deb stb까지 집어 넣으면은 얘도 같이 빌드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업데이트 스텝도 건너뛰고, 패치 스텝도 건너뛰고, 컴피그 스텝도 건너뛰고, 빌드 스텝도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인스톨 스텝을 원래는 cmake 인스톨을 하는데, 그거 대신에 여기에 적어놓은 요 인스톨 스텝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된 결과를 보려면은 요 빌드 폴더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 stb deb stb 대시 프리픽스라는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얘를 이제 집어넣었다면은.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소스와 템프 이렇게 두 개의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소스 안에 deb stb 요 디렉토리에 지금 클론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stb 이미지, 뭐 stb 이미지 언더바 라이트 이 파일들이 다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은 우리 레파지토리에, 이 stb 레파지토리 안에 stb 언더바 이미지 stb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라이트 점 헤더 뭐 이런 파일들 있죠. 이 얘가 지금 클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론까지 해놓고 이놈을, 예, 여기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죠. 얘를 우리의 인스톨 디렉토리로, 여기 인스톨 디렉토리 여기에다가 복사를 한 거죠. 이 stb 안에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경로가, 네, 프로젝트 바이너리 디렉토리, 그게 빌드 디렉토리였죠. 빌드 디렉토리 안에 deb stb 대시 프리픽스의 소스에 deb stb 안에 stb image.h라는 파일을 우리의 인스톨 디렉토리에 include 디렉토리에 stb 안에 stb image.h에 복사해라 라는 형태가 돼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인스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은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헤더로 적혀 있어요. 헤더로.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 예 같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여기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리미테이션이 먼저 적혀 있고, 어떤 이미지는 로딩을 못합니다 이런 걸 적어놨고, 여기 요것만 딱 보면 돼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x, y, n 이렇게 세 개의 인티저 베리어블을 준비를 해서 파일 네임 적고, 그 다음에 x, y, n도 리턴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unsigned 캐릭터의 포인터도 리턴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x에는 width, y에는 height, 그리고 n에는 비트, 예, 몇 비트짜리 이미지야,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8비트 컴포넌트가 픽셀당 몇 개가 들어오는지, 예, 이를테면 RGB 이미지다 그러면 여기에 3이 들어올 것이고, RGBA 이미지다 그러면 4채널이니까 여기에 4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게 여기에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데이터에는 실제 픽셀 데이터 값이 들어올 거예요. 픽셀 데이터 값.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의 이미지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미지 우리가 다운 받았었던 이미지 있죠? 예, 이놈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우측 상단이 예, 제일 첫 번째 픽셀의 값이 있고 그 다음 픽셀 값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게 RGB, RGB, RGB 이런 순서대로 쫙 저장이 돼 있는 그런 파일인 거예요. 그런 파일인데 그 RGB, RGB 데이터가 각각 8비트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싹 읽으면은 그냥 1차원 어레이처럼 나와요. 1차원 어레이처럼 나오는데 걔를 이제 로딩을 하면은 그래서 아까 보셨었던 그 코드 있죠? 여기에 어디 있었죠? 여기에 빌드 안에 네, 요 놈. 여기에 언사인드 캐릭터의 포인터로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동적 배열. 예. 포인터 형태로 돼 있는 어떤 1차원 그 8비트 정수 타입의 어레이의 포인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로딩이 성공이 되면은 널이 아니다. 예. 널이 아닌 어떤 주소값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 안에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다 사용하고 나면은 stbi 이미지 프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면 된다. 예. 요게 사용법에 답니다.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이 헤더를 이제 인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인클로드를 하기 전에 C++ 파일 중에 한 군데에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임플리먼테이션 그 매크로를 한번 선언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여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보기로 하고 여기 있다. do this라고 적혀 있죠. define stb image implementation 이라는 거를 디파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클루드를 해주면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C++ 파일 안에 이 stb 이미지 헤더 안에 들어있는 주요 펑션들이 구현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따가 이제 코드를 직접 붙여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펜던시 CMake를 고쳐가지고 빌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헤더를 설계를 할 거예요. 이미지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었던 버텍스 버퍼나 아니면은 뭐 버텍스 레이아웃 그리고 프로그램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이 이제 그 스태틱 펑션으로 우리의 이미지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초기화하는 함수는 지금 생성자가 프라이빗으로 가려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스태틱 펑션 외에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tb 이미지로 로딩을 하는 함수로 초기화를 해서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러면은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니크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가 된 거죠. 그리고 로딩이 만약에 성공이 되면은 width, height 그리고 채널 카운트 이렇게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도 여기 안에 이제 들어올 건데 unsigned 캐릭터 대신에 uint 8_t라는 그 비트 숫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타입을 이용을 할 겁니다. 얘가 unsigned 캐릭터랑 똑같은 타입이에요. 똑같은 타입인데 이게 이제 보기가 더 편하니까 요거를 쓸 거고 이렇게 로딩이 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고정해 가지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될 거기 때문에 get 펑션만 만들어 놨습니다. get 펑션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서 소스 디렉토리 안에 image.h라는 헤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해볼게요. 여기에 소스 안에 새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image.h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그 헤더 파일들이랑 마찬가지로 common.h를 인클루딩을 하고 여기 안에 이 클래스 언더바 ptr이라는 매크로 펑션이 구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걔네들의 그 유니크 포인터는 uptr로 쓸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그 선언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클래스는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클래스의 구현체 부분인데요. 네, 역시 이 부분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코드에다가 붙여 넣읍시다. 네, 여기에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image.cpp 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구현체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구현했었던 거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네, 일단 로드 펑션은 지금 보면은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스태틱 그 펑션이랑 비스무리한 형태죠. 그러니까 파일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미지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 객체에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하는 그런 타입의 함수라서 여기서 이렇게 유니크 포인터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초기화 펑션을 여기서 실행을 해주고 로드 위드 stb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게 로딩에 성공했다. 로딩에 성공하면은 아래쪽에 move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유니크 포인터를 밖으로 이제 리턴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널 포인터를 리턴하면서 얘가 메모리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겠죠.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실행하는 형태가 코드를 보면은 이제 stbi load라는 함수를 이제 콜을 하는 거죠. 이건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는 거냐? 여기 있죠. 여기 stb image.h 파일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 때 여기에는 지금 그냥 캐릭터의 포인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자로 받았던 std 스트링에 제공하는 함수 c_str 요걸로 캐릭터 포인터를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의 리턴 값 3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width, height, channel count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로딩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얘가 널 포인터가 아닌 어떤 그 메모리 주소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not 연산자를 붙이면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주소 값이 없으면 그럼 얘가 널이 되면서 이게 true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 로딩에 실패했다 이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성공했다면 그럼 true를 리턴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false를 리턴을 하면은 요 if문 안으로 빠지면서 널 포인터를 리턴하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 성공했다 그러면은 move 오퍼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유니크 포인터, 이미지의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막 그 사용한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해제가 될 때 그때 메모리 해제를 했었던 코드가 메모리를 형성 그 할당 받았을 때 썼었던 코드가 이놈이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메모리 해제하는 코드를 여기서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 안에 어떤 널 포인터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으면은 stbi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free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메모리 이미지를 로딩하는데 할당했었던 메모리를 해제하는 코드를 이 소멸자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오브젝트가 없어질 때 같이 메모리가 정리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컴파일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아직 image.cpp 파일은 컴파일을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냐? 여기 cmake 리스트 안에 여기에다가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네, add executable 안에다가 소스의 image.cpp 소스의 image.header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빌드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 에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에러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stb load private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얘는 일단 링크 에러예요. 링크는 lnk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링크 에러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참조할 수 없는 외부 기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를 참조할 수 없냐? STBI 로드와 STBI 이미지 프리라는 얘네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 구현돼 있냐? 헤더 파일 안에 구현이 돼 있거든요. 요 아까 그 빌드의 인스톨에 여기 STB 안에 들어있는 이 STB 이미지 파일 안에 구현이 돼 있어요. 요 안에 구현이 돼 있는데 왜 못 찾냐 하면은 그거를 구현하는 구현체는 한 군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현체에 한 군데 있는 거를 이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아까의 이미지 .cpp 쪽에 stb 이미지를 이렇게 인클루딩 하기 바로 직전에 이게 붙여 넣으세요. 이게 붙여 넣어서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현체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네, 빌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미지 클래스는 이제 구현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붙일 이미지를 한 장 더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여기에 그 링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어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네. container.jpg 네, jpg로 저장을 해가지고 방금 전에 이미지 디렉토리 만들었었죠? 네. 전 영상에서 이미지 디렉토리를 만들었을 건데 그 이미지 디렉토리 안에 container.jpg 이렇게 여기에다가 세이브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두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쉐이더도 똑같은 방식으로 읽었잖아요. 여기에 쉐이더 안에 뭐 쉐이더에 per 언더바 버텍스 언더바 컬러 프래그먼트 쉐이더나 버텍스 쉐이더를 여기 이렇게 읽었는데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요 이미지를 읽어가지고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이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로딩하는 코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context.cpp에서 일단 image.h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clude image.h 요 코드를 우리의 context.cpp에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인클루딩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인클루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컨텍스트 이닛의 끄트머리 부분에다가 이 이미지 로딩하는 코드를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에 이미지 로드 펑션 쓰는 부분이랑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집어넣고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에 이제 끄트머리 부분이면은 여기 init 펑션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서 여기가 끝인데 리턴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가지고 탭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네, 이거는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할게요.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일단 실행된 화면 자체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를 찍는 부분 밑에 로그에 보면은 요런 로그가 새로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는 512x 512이고 3000원짜리 이미지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실행이 된 거죠. 네.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컨트롤 F5를 눌러 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죠. 이제 여기 디버그 탭으로 들어가서 요 함수가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봅시다. F11을 누르면 일단 스트링을 만드는 과정이 붙고 다시 F12를 누르면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붙여놨었던 이미지의 로드 펑션을 실행하고 있죠. 여기에 일단 이미지의 컨스트럭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load with stb 함수를 실행을 할 거예요. 여기 F11을 눌러서 다시 들어가면 네, F11을 눌러서 들어가면 stbi load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 지금 width, height, 그리고 채널 카운트는 다 000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클래스가 이미지니까 여기에는 this 안에 width, height, 채널 카운트 데이터가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게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헤더 파일에서 클래스를 디클러레이션을 할 때 여기에 초기 값을 이렇게 000 널 포인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000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된 건데,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width, height, 채널 카운트에 주소값을 지금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 안에서 그 주소값 안에 들어있을 인트 값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는 512 x 512짜리 이미지고 채널의 개수는 3차원이야. 그러니까 RGB 이렇게 세 개의 차원을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리턴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픽셀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m 언더바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세 개만 볼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픽셀의 값이죠. R 149, G 125, B 112,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픽셀 145, 119, 106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픽셀의 RGB, 이게 두 번째 pik셀의 RG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1차원 배열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지 데이터가.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었던 container.jpg 이라는 파일을 CPU 메모리에다가 일단 메모리를 할당해서 거기에다가 불러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 if은 안 빠지고 return true를 하고, return true 했으니까 여기 if은 안 빠지고 여기 이미지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 거죠. move 함수를 통해서 리턴을 받았고, 리턴을 받은 값이 뭔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이 if은 안 빠지고, 그리고 요 안쪽에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와 그리고 채널 개수를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스피드 로그의 그 포맷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미지 로딩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실행됐을 때 이미지 사이즈랑 채널 개수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텍스처 생성하는 방식 GL textures 라는 함수예요. 이거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우리가 버퍼를 만들 때 GL buffers 뭐 이런 함수를 썼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create program 뭐 이런 함수를 썼었고, 그런 것처럼 텍스처도 GL textures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텍스처를 만들면은 텍스처 ID가 하나 나옵니다. ID가 0이 아닌 어떤 그 인티저 정수값으로 이렇게 그 텍스처의 번호는 몇 번이야 이런 식으로 번호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놈을 저장하기 위한 멤버 베리어블을 컨텍스트 클래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복사를 해서 우리 코드에다가 context.h 파일 안에 가가지고 이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 붙어 있는 거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붙여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텍스처를 만들고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어디에다 붙일 거냐면은 context.cpp에 이미지를 로딩한 부분 방금 전에 붙여 넣었었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네, 그리고 탭을 맞춰주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제 한 줄 한 줄 봅시다. 일단 GL textures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픈GL 텍스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아이디를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한 장 만들겠다는 뜻에서 1을 쓴 거고요. 뒤에 저장할 그 unsigned integer 베리어블의 주소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여기 m 텍스처는 방금 전에 우리가 context.h에 우리의 컨텍스트 클래스 안에 멤버 베리어블로 선언한 바로 이놈이죠. 그래서 이놈에다가 번호를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바인딩을 합니다.
바인딩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앞으로 이용할 2D 텍스처는 m 언더바 텍스처에 들어있는 텍스처 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텍스처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왔어요. 버텍스 버퍼는 뭐 GL 어레이 버퍼로 바인딩을 할 버텍스 버퍼는 이놈이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VAO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GL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 뭐 이런 함수를 이용을 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GL 바인드 텍스처 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서 가리키는 GL 텍스처 2D라는 이 타겟은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세팅된 바로 m 언더바 텍스처라는 바로 그 텍스처야. 이거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바인드 텍스처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제가 단계에 설명을 드렸었던 텍스처 필터와 텍스처 랩핑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세팅합니다. 그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함수는 GL 텍스 파라미터라는 함수고요. 뒤에 붙어있는 i는 뭐냐면은 내가 지정하려고 하는 값이 정수면 i고 실수면은 f고 그런 식으로 오픈GL은 장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GL 리니어 그리고 GL 클램프 투 엣지라는 놈들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 보시면은 정수예요. 그냥 네, 지금 16비트 정수예요. 그죠? 0x로 시작하는 건 16진수죠? 16진수로 4자리로 되어 있는 형태니까 16비트 정수값이죠. 그래서 그 정수값을 세팅하는 거니까 i를 쓴 거고, 필터는 텍스처 민 필터, 텍스처 매그 필터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할 수 있는데, 민 필터는 이미지가 많이 축소됐을 때 쓰는 그 필터, 매그 필터는 이미지가 많이 확대됐을 때 쓰는 필터입니다. 일단 둘 다 리니어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텍스처 좌표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형태로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범위가 아닐 경우에 래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래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S와 T라는 걸 썼는데 이거는 텍스처 좌표계에서의 X와 Y에 해당됩니다. S가 이제 가로축으로 X축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Y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지정된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값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혹은 1보다 클 때, 그리고 T 그러니까는 Y축의 텍스처 좌표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그때 래핑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제일 모서리에 있는 컬러를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GL 클램프 투 엣지라는 이니머레이션 값을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를 어떤 식으로 필터링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래핑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의 CPU에 이 로딩 됐었던 이 이미지 데이터를 GPU로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GL 이미지 2D라는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GL 이미지 2D 함수의 모양새가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하나씩 뜯어봅시다. 일단 타겟이 나오고요. GL 텍스처 2D라는 타겟. 내가 지금 이미지를 GPU 쪽으로 복사를 할 건데 그거의 타겟은 뭐냐면은 2D 텍스처다. 네. 그 2D 텍스처는 지금 뭐랑 바인드 돼 있냐면은 방금 내가 만들었었던 m 언더바 텍스처라는 그 텍스처 오브젝트랑 바인딩이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놈에게 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그럼 2D 텍스처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텍스처가 있냐? 네, 나중에 여러 가지 텍스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뭐 1D 텍스처도 있고 3D 텍스처도 있고 큐브 텍스처도 있고,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더 커버를 해볼 것들은 이를테면 큐브 텍스처는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한번 다뤄보게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타겟이 텍스처 2D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0, RGB, 그리고 이미지 get width, 이미지 get height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또 0, RGB, unsigned byte, 그리고 get data 이렇게 돼 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를 볼게요. 앞부분은 뭐냐면은 우리의 GPU 쪽의 텍스처 데이터에 대한 걸 기술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은 GPU 쪽에 텍스처, 그리고 지금 CPU 쪽에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드는 거는 GPU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은 CPU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CPU 쪽에 메모리에 로딩이 돼 있었던 이미지를 GPU 쪽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CPU 쪽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기술을 해야 되고, GPU 쪽에서는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것도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해주는 거죠. GPU 쪽에는 RGB 이 형태의 데이터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사이즈, 그 텍스처의 가로 세로 크기는 이미지 사이즈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위스 하이트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2인자로 붙어 있냐면은, 이거는 여기 처음부터 여기는 레벨 값입니다. 레벨 값. 네. 이 레벨 값은 이따가 이제 민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0레벨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 이미지 사이즈예요. 기본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미지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거는 이따가 민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0레벨을 그냥 일단 지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처 안에서, 그러니까는 GPU 쪽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이미 그 텍스처의 채널의 타입은 RGB 채널이다. RGB 이미지를 가지고 쓸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의 위스 하이트 사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보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미지의 겉껍데기에 보더라고 하죠. 뭐 검정색 띠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를 거냐, 만약에 두를 거라면은 그거의 픽셀 사이즈는 몇 개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더 없이 쓸 거니까 0을 그냥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 GLRGB는 왜 또 나오냐면은, 얘는 이미지에서의 픽셀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로딩 했을 때 지금 채널이 몇 개였어요? 3개였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RGB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3채널 RGB 이미지다 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GLRGB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포맷은 내부적으로 이 텍스처가 그리고 여기 복사를 하려고 하는 이 이미지가 지금 하나의 채널을 표현하는데 쓰는 그 데이터 타입이 바이트예요. 언사인드 바이트예요. 그러니까는 uint 8를 이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언사인드 바이트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이미지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포인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현했었던 이미지 H 파일에 가보면은 거기에 로딩돼 있는 그 이미지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m 언더바 데이터. 이거 어디서 들어갔었죠? 이미지.cpp 파일 안에 이 로드 stbi 로드라는 함수의 실행 결과 값으로 여기에 메모리가 할당돼서 이 안에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여기 들어 있을 건데, m 언더바 데이터 안에 그 m 언더바 데이터를 포인터를 갖고 오는 함수를 여기 구현을 해놨어요. get 데이터라는 함수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실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값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갖고 온 주소값을 텍스트 이미지 2D에다가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에 할당된 그 이미지 데이터를 복사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싹 복사해서 GPU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텍스처를 만드는 데까지는 된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 텍스처를 쉐이더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쉐이더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텍스처 코디네이터 필요하고요. 텍스처 좌표를 추가를 해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읽어서 그 픽셀 값을 결정하는 쉐이더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걔네 두 개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저 판때기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 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목표로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일단 정보를 추가를 할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보면은 네, 버텍스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고 있죠. 이렇게. 네, 이거 복사해가지고 요 점 4개인 건 동일한데, 원래는 이렇게 XYZ RGB 이렇게 하나의 버텍스당
6개의 플로팅 포인트 값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포지션, 그리고 컬러, 그리고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렇게 같이 집어넣은 8개의 값을 유지하는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붙여놓을게요. 어디가 붙여넣냐? 네, 여기죠? 여기. 네. 여기 원래 이렇게 6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점 4개가 들어있는 플로팅 포인트 어레이가 있었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지금 8개의 값으로 바꿔 넣습니다. 이렇게 바꿔 넣으면 뭘 고쳐야 되죠? 네, 아래쪽에 이 버텍스 버퍼를 집어넣는데, 지금 플로팅 포인트 값이 몇 개로 된 거예요? 이제 하나의 점당 8개인데 그게 점이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8, 4, 32니까 24가 아니라 32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옵셋은 하나의 옵셋이 아니라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버텍스당 지금 플로팅 포인트 값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6이 아니라 8이 됩니다. 8. 그죠? 네. 그리고 첫 번째 그 어트리뷰트는 포지션이고, 두 번째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컬러고, 그죠? 이제 세 번째 어트리뷰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어트리뷰트를 요걸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겠습니다. 네. 2번, 네, 0번, 1번, 2번 이렇게 되고,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우리의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이제 3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2차원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값인 건 맞아요. 이건 그대로.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false. 그리고 여기 지금 스트라이드는 모든 그 어트리뷰트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8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은 처음에 몇 개나 건너뛰어야지 첫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나오냐 이건데, 지금 보면은 6개의 플로팅 포인트 값을 건너뛰어야 첫 번째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이 아니라 6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텍스처 정보를 추가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코드를 32, 그리고 여기는 012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사이즈 이렇게 8로 늘어난 거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셋에 3, 6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되고, 그렇게 이제 버텍스 버퍼랑 버텍스 레이아웃도 수정을 했어요. 이제 요거를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쉐이더를 작성을 해서 그 쉐이더를 로딩 해가지고 컴파일 하도록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쉐이더에서 이 텍스처를 쓸 수 있게끔 세팅만 해주면 됩니다. 그 나머지 작업을 해보죠. 자, 이제 쉐이더인데요. 네, 쉐이더는 지금 포지션, 컬러,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렇게 3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네, 거기에서 지금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있는 게 버텍스 컬러랑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일단 버텍스 쉐이더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GL 언더바 포지션이라는 값에다가는 이 A 포지션 값을 그대로 거기에 이제 동차 좌표계 뒤에 끄트머리에다가 1을 붙인 벡터 4 형태로 이제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받았었던 A 컬러, A 텍스 코드를 그대로 리턴 아웃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쉐이더 안에 texture.v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쉐이더에 여기에 새 파일을 만드시고 texture.vs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넣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도 필요하겠죠. 네. 저거랑 쌍을 이루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이제 쉐이더 쪽 안에다가 새 파일을 만들어서 texture.fs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버텍스 컬러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네. 지금 프래그먼트 쉐이더고, 여기는 프래그먼트 쉐이더고, 얘는 버텍스 쉐이더인데, 여기에 아웃풋 버텍스 컬러와 텍스트 코드라는 놈이 여기 인풋 컬러랑 텍스트 코드 요거랑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여기 아웃풋이 이쪽에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변수의 이름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입도
똑같은 거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새로운 건 뭐냐면은 요놈이에요. 요놈. 예. 내가 만약에 어떤 텍스처를 쉐이더 안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텍스처 2D가 아니라 샘플러 2D라는 타입의 값을 하나 선언해 줘야 됩니다. 네, 유니폼으로 세팅을 해줘요. 유니폼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온 텍스처를 텍스처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픽셀의 값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이 텍스처하고 여기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이제 샘플러 2D의 값이고요. 그 텍스처 안에서 이 우리의 픽셀별로 결정이 되어 있을 이 텍스트 코드라는 좌표에 있는 픽셀 값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컬러를 세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형태의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텍스트 이닛에서 새로 작성한 쉐이더를 컴파일을 할게요. 네. 원래는 지금 퍼 버텍스 쉐이더를 이용하고 있었죠. 퍼 버텍스 컬러라는 쉐이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름만 texture.vs, texture.fs로 바꾸면은 원래 퍼 버텍스 컬러를 로딩하는 요 두 개를 로딩하던 거에서 얘네 두 개를 로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코드를 고쳐 봅시다. 그러면은 context.cpp에서 어느 부분이 쉐이더 코드를 로딩하는 거였죠? 요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여기였죠? 요거 이렇게 퍼 버텍스 컬러와 퍼 버텍스 컬러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로딩하는 코드였는데, 여기에 이제 퍼 버텍스 컬러 말고 texture.vs, texture.fs를 로딩을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여기서 요 if문 안으로 안 빠지고, 링크도 잘 되면은 여기에 if문에 안 빠지고,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id가 다 정수값으로 할당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빌드를 해보죠. 빌드가 일단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5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네, 창의 사이즈를 제가 이제 16대 9로 만들어서 조금 납작하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바로 그 인터넷에서 다운 받았었던 그 텍스처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창의 사이즈를 바꾸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림이 잘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오픈GL 펑션이 사용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genTexture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오픈GL 텍스처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성한 바로 그 텍스처를 앞으로 파라미터도 지정하고, 그리고 CPU에 로딩돼 있었던 이미지 데이터를 GPU로 복사도 할 거야 라는 걸 뜻하는 형태로 이 GL 바인드 텍스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텍스처를 바인딩을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라미터 i라는 함수를 통해서 랩핑 방법과 필터링 방법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GL 텍스트 이미지 2D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CPU 메모리 안에 들어 있었던 이미지의 데이터를 GPU 쪽으로 복사를 했는데, 얘 함수의 인자가 되게 여러 개라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은 타겟은 2D냐 아니면 3D냐 1D냐 큐브냐 이렇게 오픈GL이 제공하는 텍스처 타겟이 있죠. 걔네들 중에 어떤 거에다가 내가 텍스처 이미지를 세팅할 거냐 그거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제에서 텍스처 2D를 세팅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레벨은 이제 0레벨이 베이스예요. 그냥 일단 0을 집어넣는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널 포맷은 뭐냐면 텍스처의 픽셀 포맷이고, 여기 써있는 포맷은 우리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CPU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포맷이에요. 둘 다 그냥 똑같은 걸 써버렸는데 GLRGB라고. 여기에 요거는 여기 데이터에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포맷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터널 포맷 안에서는 아마 변환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RGBA나 뭐 그런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을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두 개를 동일한 타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4채널이 지금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이득이 되는 지점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대로 동일한 걸 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위스, 하이트, 그리고 보더, 그러니까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 보더 쪽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세팅할 거냐. 지금 예제에서는 0을 세팅했죠. 우리는 보더 없이 그냥 이미지를 그대로 타일링 하든지 아니면 리핏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일 끄트머리의 컬러를 그대로 클램핑을 할지 그런 식으로 쓸 것이고, 얘를 0으로 줌으로써. 그리고 이 포맷은 이미지의 픽셀 포맷, 네, 방금 전에 로딩했었던 게 3채널 이미지이기 때문에 GLRGB라고 줬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크기, 네, 채널별 데이터 타입, 네, 8비트였죠. 그래서 언사인드 바이트를 썼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 값을 쓰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가 GPU로 복사가 돼서 이제 텍스처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GL 텍스 이미지의 인터널 포맷 파라미터를 다른 걸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레드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에 지금 어느 부분이 의미하냐면은 여기 인터널 포맷, 그러니까는 GPU 쪽의 포맷이에요. GPU 쪽 텍스처의 포맷을 RGB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컬러 이미지가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GL 레드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레드 채널만 복사가 돼 가지고, 네, 빨간색만 나옵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되던가, 아니면은 RG는 뭐예요? 예, 레드 채널, 그린 채널만 있는 거니까 블루 채널이 없는 이미지인 거예요. 투 채널 이미지죠. 투 채널 이미지 어디다 쓰나 싶긴 하겠지만 은근히 쓸 때가 있긴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RG 채널만 있기 때문에 노란색 텍스처로 복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코드에서 RGBA 8 이렇게 쓰면은 이 8은 비트 수예요. 그래서 RGBA가 각각 8비트씩이니까는 얘는 32비트인 거죠. 한 픽셀을 32비트 쓰고 있다. 한 픽셀이 32비트를 쓰고 있다.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은 4채널짜리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RGB 이미지랑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결과랑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크기가 2의 지수 형태일 경우에 GPU 성능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오픈GL 안에서 어떤 그림을 그냥 그 이미지를 띄우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씌우는 텍스처 형태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2의 지수 형태로 편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256x256이나 512x512나 아니면은 1024x1024나 뭐 이런 형태로 2의 지수 승 형태로 만들어줘야 호환성이 가장 뛰어나져요. 그렇지 않은 텍스처를 n파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non power of 2인 거죠. 그러니까는 2의 지수가 파워 오브 2죠. 근데 non이니까는 2의 지수가 아닌 텍스처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기능상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이를테면은 타일링 같은 거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GL 리핏 뭐 이런 거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텍스처 사이즈를 먼저 결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텍스처를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확인했고, 이 이후에 이제 나머지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